보시죠. 남색 정장 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와 피고인석이 앉습니다. 웃음을 띤 채 변호인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선고 초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이어질 때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어떤 목적이더라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서 동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결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윤 전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고 순간에도 웃은 얼굴로 지기현 재판장을 의지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 당시 특검 측 구형에 헛웃음을 짓고 직접 최후 변론을 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법정을 떠났는데 이때 힘내라고 외치는 방청석 쪽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는 모습이 오늘 취재진이 목격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오늘 또 주목을 받았던 건 선고를 하는 지기현 재판장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책임을 일부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대목이나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부분에선 윤석열의 내란을 저런 식으로 설명하거나 비유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도 드는데요. 변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범할 수 있는지 보겠다며 로마 시대부터 영역을 짚어나갔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지만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죄란 인식이 생겼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청교도 혁명 찰스 1세까지 언급했습니다.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국가 원수가 내란죄의 피고인으로 된 사례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살펴봤지만 찾아보기 힘들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등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서는 실제 이로 인해 내란, 반란, 역모 등 유사한 형법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른바 선진국엔 이 정도 수준의 갈등이 없도록 제도 설계가 되어 있다며 정치와 선거제도 이야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의회를 상원, 하원, 양원으로 나눠서 의회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중간 투표 등의 제도를 두어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세운 국가 위기 타격을 동기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며 오늘 국회에 투입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성경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공세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 이유가 모두 담긴 판결문은 이르면 내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던 윤석열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벌써부터 향후 재판에서의 감형이나 가석방 그리고 사면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윤석열이 가석방이나 사면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인 한국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가장 큰 차이는 가석방 일부입니다. 가석방은 수용자가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미리 풀어주는 제도로 사형은 불가능한 반면 무기징역은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기징역형의 경우 20년 이상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모범수인지 재범 위험성은 없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다만 강력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란범인 윤석열 피고인은 20년이 지나도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 제외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 몇몇 개 있습니다. 유사하게 보면
정치범 중에서도 내란 관련된 부분이라면 제외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윤석열 피고인이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어떠한 제한 조건도 없습니다. 후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결정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전두환은 형량이 확정된 바로 그 해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내란죄를 사면 대상에서 빼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위헌 소지 등으로 아직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내란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입니다.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누구지나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도 내란이라고 명시된 것과 같이 지기현 재판부도 12.3계엄은 내란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해산한 뒤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영국 국왕 찰스 1세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수문 기자입니다. 지기현 재판장의 결론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법한 계엄 선포부터 포고령 공포, 국회 공세와 정치인 체포 종결, 중앙선관위 점거와 서버 반출,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까지 이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 국권 논란의 목적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폭동행위는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원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니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국력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 논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17세기 의회 해산을 시도하다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영국 국왕 찰스 1세를 언급하며 대통령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도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1호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한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1호 국회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윤석열 김용현이 국권 논란 목적의 공동 내란을 일으켰다고 명시한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앞선 두 재판부에 이어 법원에서 세 번째로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고승우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사법부의 판단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한동훈 당시 당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유력 정치인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고 이들을 체포해 지하범죄에 구금하라는 입구가 하달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전달된 체포 대상자 명단.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재판부는 이 명단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김용현이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또 계엄 해제안 표결이 임박하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한동훈 당시 당대표를 먼저 체포하라는 지시가 전파됐다고 봤습니다. 이들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비원벙커로 옮기라는 지시가 하달됐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한동훈 등을 우선하여 체포, 구금해서 수방사 비원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선동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체포 지시를 필리적으로나마 인식한
장구를 갖추고 가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의 구석이 된다.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계획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희지입니다. 오늘 지경 재판장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건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건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연루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 결정 당시 지기현 재판부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 문제 역시 재판의 변수였습니다. 1년 가까운 논란 끝에 나온 법원의 결론은 검찰과 공수처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수처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뿐 아니라 내란 혐의 역시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재판 과정만으로도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를 원천 공수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경찰,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이 법원이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지금 유죄로 판단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체포동의 사건 재판부 역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상황.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 눈을 감았다고 내란 사건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법적 권한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옛 부하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내란의 밤에 있었던 그의 지시들을 증언했고 이 조각들이 모여 국헌문란 노동의 폭동, 내란죄를 법정에서 입증은 했습니다. 핵심 증언들을 송지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경고성 비상계엄이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옛 부하들과 설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질서 유지하라고 그냥 들어가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옛 부하는 한때 대통령을 당신이라 부르며 그의 반론을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신 분들 당신한테 작업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속으로 스스로도 즐기겠다 했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2024년 12월 3일 그 밤의 지시들은 국회와 정당제도 등 헌법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국헌문란 시도였습니다. 조청장 국회로 들어간 의원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분한테 올리는 분이 기억을 합니다. 재판부는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거라며 이를 폭동으로 인정했고 역시 근거는 옛 부하들의 증언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심지어 내란 2인자조차 여당 대표를 체포해 정당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 자체를 차마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혹시 보건의 위반 사항이 아니냐라고 한번 잘 살펴봐라. 국회 공세와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증언의 조각들은 법정에서 결국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죄로 모두 빼어맞춰졌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12.3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한 핵심 공범에 대한 선고도 있었죠. 재판부는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원 씨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유죄로 18년을 선고했는데
주요 증거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의 증명령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를 12.3 내란의 민간인